이시바 일본 총리죠. 이시바 쇼쿠라. 이게 이시바 일본 총리의 선거 유세 때 하고요. 총리를 취임했을 때 말이 다 다릅니다. 이게 시장에서 쇼크로 작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무조건 금리 올려서 물가 잡겠다. 이게 선거 유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강하게 됐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통화량을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는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여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안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시바가 변심을 했나요? 변심을 한 듯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엔화는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까 또 엔화는 약세를 엄청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약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야,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왔다 갔다잖아. 왔다 갔다. 물론 뭐 총리가 되기 전하고 총리가 됐을 때하고 시장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뢰에 대한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이게 오히려 시장의 어떤 위기로 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엔달러를 보면요. 총리 선거 기간에는 9월 13일에 140.82까지 떨어졌고요. 지난 9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142.19였습니다. 그런데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는요. 10월 3일을 보세요. 10월 3일 146.82까지 쉽게 말하면 폭등했어요. 환율이. 폭락과 폭등을 왔다 갔다 하죠. 지난 8월 15일을 보면 여러분 149.27까지 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140.8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6.82까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만큼 시장은요. 이게 어디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변심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충격을 좀 줄인다는 의미로 엔화가 워낙 빠르게 강세화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약세로 만들어야 된다. 안 그래도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은데 수출을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립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요.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환율을 약세로 계속 만들면 일본의 수출이 증가할 거고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 받은 월급을 많이 소비할 거다. 소비를 하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더 정설해야 되고 인력을 더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고리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로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경제가 워낙 갑작스러운 강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회복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물가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본 소비자 물가가 8월에 3.0입니다. 2023년 1월에 4.3보다 낮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1월에 2.2%가 8월에 3.0%가 됐습니다. 이게 거는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2024년 4월 4.2%에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 올라가서 2.8%예요. 거는 소비자 물가는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빼고 계절적인 요소가 강한 거잖아요.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유가 뺍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의 어떤 상황을 조사하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일본의 근원소비자 물가 잡기는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안 올린다고 이야기는 하나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난 7월에 0.25%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월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10월에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하게 계속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돈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엔화가 지금 갑자기 약세를 취하니까 지금 보세요. 10월 2일 기준으로 원엔 환율은 902.82원까지 100엔당 902.8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난 9월 13일에는 943원이었고요. 지난 8월 6일에는 952.21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903.82원은 지난 8월 19일에 908.23원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엔화도 시장에서 저는 많이 또 지독하게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엔화를 9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사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엔화를 판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6월에 1조 2922억 엔이 5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 14.9%가 떨어져서 1931억 엔이 빠졌습니다. 판다는 뜻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죠. 많이 올랐었잖아요. 8월 달에 952.21원까지 이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을 때 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시장은 오히려 또 사지 않겠느냐. 지금 8월에 98억 1천만 달러가 거주자 엔화 예금 잔액입니다. 지난 7월에 101억 달러가 최고로 많았었거든요. 아마 또 떨어지면 사람들은 엔화를 사서 쟁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화는요. 천천히요.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엔화는 약세가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일본만 계속해서 이게 약세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될 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엔화는 우상향, 원엔 환율은 우상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급하지 않게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화는요 지독하게 천천히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